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수와 축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이 휴일이었더라고요. 성탄절. 네, 그죠? 저는 거의 평생을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강사분들 아시겠지만 학원 강사분들은 휴일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생활 그만두고 이 명리학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래도 이런 날 저런 날 또 이런 날은 좀 뭐랄까요? 쉬어야 되는 날이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정하고 추석이 쉬는 날 좀 이렇게 정말 푹 쉬어야 되는 날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래서 학원 생활할 때도 구정 때는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추석 때 전부 다 쉬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 휴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 자수, 축토, 보통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이 이 토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토를 토라고 생각하시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축토는 겨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기운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토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음과 양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명리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독특하게 지장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장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요, 제 영상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천간의 기운과 이 지지의 기운이 서로 만나면서 형성된 게 이 어떤 십천간과 십이지지인데, 하늘에 있는 그 순수한 기운, 즉 천간의 기운이죠. 그게 이 지장간 속으로 서로 뒤엉키면서 들어간 게 지지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 십이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찌 보면은 이 십이지지 자체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이 지장간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신기하시고 저런 게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즉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네, 천간에 있던 기운들이 지장간으로 들어가면서 뒤엉키면서 들어가면서 십이지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지장간을 시기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 있는 개수가 이제 요 며칠 전이죠. 12월 22일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때를 동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축중의 개수는 이제 1월 6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축중의 신금은 1월 20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양력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얘도 개수고 얘도 개수인데 차이점이 있는가? 네, 물론이죠.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자중의 개수보다는 축중의 개수가 훨씬 차갑고요. 네, 더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중의 개수보다는 축중의 개수가 더 날카롭습니다. 또는 딱딱하다? 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개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음간입니다. 이 음간이라는 녀석은 그 생명이 닿을 때쯤이 되면은 본인의 고유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양간은 시작시키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초반에 시작을 시키고 나면 힘이 쫙 빠져버리는 특징이 또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중의 개수는 요 임수가 개수로 변화한 지 얼마 안 된 개수죠. 즉 이제 음간이 된 지 얼마 안 된 음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차가운 정도나 그 딱딱한 정도, 응고된 정도라고 할까요? 그게 좀 덜하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축중의 개수로 오게 되면요, 이제 얘는 조금 있으면 생명을 다하고 신금한테 자리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고유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날카롭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자월은 양력으로 12월이고 축월은 1월이다 보니까 추위가 한층 더 가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요,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하실 수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60갑자 중에 임자 같은 경우 있죠. 천간하고 지지가 다 수기운으로 되어 있는 형태. 임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차갑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가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임자보다는 개축이 훨씬 더 차갑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각적인 효과에서 오는 어떤 착시 현상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임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더 차가운 것처럼 자칫 느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자 같은 경우는 아주 차갑다라기보다는 그냥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자중의 임수가 개수로 변화할 때 비로소 아주 차가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례로 2020년이 경자년이었죠. 경자년 여름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변화 또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도 이 임수가 드디어 개수로 변하면서 차가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색깔로 봤을 때 개수는 검은색이고 축토는 노란색이지만 이 개축이 훨씬 더 차갑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개수가 훨씬 더 차갑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신금도 대단히 차가운 신금입니다. 축토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게요. 우리가 60갑자 중에서 병오라는 글자를 보면은 위아래가 다 빨간색이니까 되게 뜨거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뜨겁지는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미가 대단히 뜨겁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양력 계절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생각해 보셔도 이해가 쉬우실 거세요. 5월은 양력으로 6월입니다. 미월은 양력으로 7월입니다. 자, 어때요? 언제가 더 뜨거울까요? 당연히 정미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게다가 천간에 있는 병화는요, 얘는 빛에 가까운 거지 뜨거운 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열기운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옳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와 지장간 속에 보면은 병화가 결국에 정화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간에 기토가 나오는 거는 제 다른 지장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지금은 드리지 않겠고요. 즉 병오도 중반부가 지나게 되면 그제서야 좀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오중의 정화보다 미중의 정화가 훨씬 더 뜨겁고 그런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미중의 을목이 봄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미중의 을목은 봄 기운이 아니고요. 얘는 미토라는 뜨거운 토양 속에 들어있는 을목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대단히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하실 때 지장간 중기만 조금 예외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가 예외적인가 하면은 이 여기 지장간의 여기와 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땅, 지구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지만 중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내친 김에, 제가 아예 이 부분을 좀 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물진, 사우미, 신유술, 해자축, 12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장간에 본기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본기, 제일 밑에죠. 갑, 을, 병, 정, 무. 죄송합니다. 무가 아닙니다. 무기 빼고요. 갑을, 병정, 경, 신, 임, 개. 자, 무토와 기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외울 때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외우지만 사실 무기토가 이 사이에 있다라기보다는 중앙에 위치하면서 갑을, 병정, 경신, 임계를 조정해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장간의 제일 아랫열, 갑을, 병정, 경신, 임계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제일 위엔 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 을, 병, 토 자리를 빼고 했어야 되는데, 갑을, 병, 정, 경, 신, 임, 개. 자, 어떻습니까? 지장간의 여기, 제일 위엔 열, 그리고 지장간의 본기, 제일 아랫 열은 갑을, 병정, 경신, 임계라는 일정한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여기와 본기는 지구의 질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장간의 중기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기를 보시게 되면요.
병. 그리고 여기는 간목에서 을목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 경. 그리고 여기는 병화에서 정화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을, 그리고 임. 여기도 경금에서 신금으로 변화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정, 갑. 여기도 임수에서 계수로 변화하는 중, 신. 자, 어떻습니까? 요 지장간 중기의 모습을 보시면은 일정한 패턴이 없죠? 병, 갑, 개, 경, 병, 을, 임, 경, 정. 패턴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장간의 중기를 하늘의 질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이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미토 말씀드리면서 미중의 을목은 아주 뜨거운 속에 들어있는 을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봄 기운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미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을목은 하늘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 지구의 그 질서라기보다는 때문에 이 을목이라 그래서 이게 봄 기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보다는 뜨거운 미토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고유한 을목, 하늘의 질서니까 고유하겠죠. 이 순수한 을목이 이 뜨거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축중의 신금도 이게 가을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주 차가운 축토 속에 신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 열에 있는 애들은 순수한 하늘의 질서란 말이에요. 정말 천간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주 차가운 겨울 속에 들어가 있죠. 때문에 이 신금은 아주 매섭도록 차가운 신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의 핵심, 결론. 임자보다는 개축이 훨씬 차가운 거고요. 그 자보다는 축이 더 차갑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병어보다는 정미가 훨씬 더 뜨겁다. 그 얘기는 오화보다는 미토가 더더욱이 뜨겁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